네, 대한축구협회가 2월 27일 오늘 저녁 5시가 넘어서 클린스만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캐나다가 함께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이라고 하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는 아니다. 한국에서 상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설이 나오고 많은 축자랄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왜 좀 좋은 선택이 아닌지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쏟아낸 직후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여론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지 언론에서도 아니 클린스만을 아니 이 사람을 왜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노리는 어떤 그런 선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월요일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선임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동시대에 지금 대표팀에 몸을 담고 있다는 거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번에 분데스리가 라운드 베스트, 라운드 MVP 선정된 이재성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뭐 물론 황희찬 선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급으로 해외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업을 가지고 어떤 감독을 모셔와서 우리가 월드컵, 아시안컵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지금 모든 매체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 월드컵까지 3년 5개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치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계속 같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게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한국에 뭐 경기가 없는 A매치가 없는 기간에도 한국에 머물게끔 강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 얼마 이상 머물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처럼 한국에 사실상 거주를 하는, 실제 그 일산에 그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제로 갈 것인지 요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반대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클린스만이면 세계적인 공격수고,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를 상대로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뭐 정말 세계적인 공격수 이름을 나열하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 게다가 독일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독일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성과를 냈었고, 또 미국 대표팀 감독을 5년 동안 이끌면서 미국 대표팀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또 16강까지 끌어올렸던 감독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우리한테는 좀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뭐 다들 저희 채널 들어오실 정도면은 많이들 정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클린스만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읊을 생각은 없고, 저희 그 4대 축항에서도 다뤘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저희 부버지 김정용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앞에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부분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과연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클린스만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저는 강점으로도 치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 구성 역대급입니다. 역대 가장 좋은, 역대 최고의 공격수와 역대 최고의 수비수가 지금 함께 뛰고 있고요. 미드필드 중 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이고요.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것은 재택근무입니다. 이
클리스만 감독이 독일 사람이지만 사실상 미국인이에요, 이제는. 네, 선수 은퇴하고 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면서 심지어 친아들도 네, 그 미국 청소년 대표로 그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제 미국 사람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독일 축구계와도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축구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현업에 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유자적하면서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단 그럴 리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조건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유럽파 선수들이 우리가 많은 나라이고 또 대표팀에서 그 선수들이 주축을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축구의 기반은 K리그거든요. K리그에 뛰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언젠가는 유럽에 진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에 대표팀에서 그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발탁을 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표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리그를 꾸준히 보면서 어떤 선수들이 있고 한국 선수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 감독을 할 때 MLS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좀 등한시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잘 안 보고 어떤 선수가 있는지 관심 없고 무조건 해외파 위주로 선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재택근무 여부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이제 A매치 할 때만 건너오고 뭐 요런,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로 대한축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정경기 매 라운드마다 K리그를 보러 가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외국에 있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 경기를 다 보지 않더라도, 매 라운드는 보지 않더라도 K리그의 흐름, 어떤 선수들이 어떤 폼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코치들에게 이관을 시켜서 대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신임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3년 5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상당히 좀 길잖아요. 이게 그 페이지를 한 감독으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런 바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감독님 한 명이 다음 월드컵까지 다 맡고 가셨으면 좋겠다. 벤투 감독도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재계약을 원했습니다만 당초에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벤투 감독 연임이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그 세부 내용 보니까 재신임 여부가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달에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리는데 그때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이 될 수도 있다는 조건이 삽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시안컵도 중요하지만 그때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또 자르게 되면 그 11개월 동안 해왔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새롭게 또 대표팀을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싹수가 없는 감독이라는 게 드러났다면 저런 조항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선수들도 바랬던 것처럼 4년이라는 주기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한축구협에서 주도적으로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 또 하나 이슈는 과거 전력입니다. 선수로서의 뭐 경력은 뭐 화려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만 감독을 하고 나서는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레브 감독이 원래 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 월드컵을 클린스만이라는 이런 레전드에게 얼굴마담을 맡기고 그 레브 감독이 실질적으로 다 진두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 미국 대표팀 갔을 때에도 상당히 좀 안일한 지도력, 전술이 없다는 비판, 그리고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 당시에 미국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을 한 차례 가긴 했지만 굉장히 혹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뭐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이제 경질이 됐는데 그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속적으로 팀을 좀 망가뜨리면서 좀 선수 기용도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국 리그에서 성장하고 있는 폼이 좋은 선수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미국 대표팀 망가뜨렸고 미국 대표팀이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장기 계약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 2020년에 짧게 그 헤르타 베를린 분데스리가 그때 헤르타 베를린이 엄청난 투자를 하던 시기에 대표팀 감독을 그 헤르타 베를린 감독을 맡았다가 굉장히 불미스럽게 팀을 떠났습니다. SNS로 본인의 감독 그 사퇴 사실을 공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팬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 가장 최근에 했던 감독으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판 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 독일 언론 한국이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조롱조의 얘기들이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적받고 있는 거 전문성인데요. 이분이 일단 제가 요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이제 TV 해설가 형태로도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AC 밀란과 토트넘 경기 이분이 그 프리뷰를 현지 영상 했어요. 근데 이 보면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세리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AC 밀란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들만 해요. 본인이 전문가로 나와서 또 토트넘 레전드로 나와가지고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하는데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들만 하고 전술적인 부분이나 선수들의 구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이 최근까지도 어떤 그 현대 축구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임 감독 계속 어떤 팀에 가서 감독을 할 때도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팀의 어떤 감독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감독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본인이 얼굴 마담 겸 또 이제 체력 담당 정도만 하고 전술 훈련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발전을 돕는 그런 역할들은 수석 코치나 코치들에게 나눠져서 했다는 거죠. 피지컬 코치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이유들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대표팀 오게 됐으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수석 코치 코치진 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분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클린스만 감독 옆에 계속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 외국에서 우리가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기대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진 축구에 대한 어떤 노하우, 최근 가장 트렌디한 훈련법, 트렌디한 전술에 대한 이해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레전드급 인물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팀을 이끄는 구체적인 능력이나 전술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 우리 대표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잖아요. 만약에 뭐 오진 않겠죠. 뭐 지단이 왔대거나 아니면 뭐가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레전드급 감독들이 왔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표팀 거기 누구 있지? 정말 대단해. 무게감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니. 뭐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영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축구계에서 일종의 약간 밈처럼 조롱을 당하는 이분이 늘 베르타벨리 감독하던 시절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막 직접 소통을 한다거나 뭐 감독 사임 사실도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지 매체에서 한국이 클린스만 감독 영입합니까? 그럼 팬 여러분 페이스북을 까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당하고 이분을 모시고 오는 우리 대표팀이 와 정말 기대된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네 왜 그러니?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되니까 레전드를 영입하는 데 대한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과연 한국까지 올 것이냐 아니면은 클린스만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직업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현재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잘 돼 있다면 이번 감독 선임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수석 코치 정도는 누가 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는 차두리 선수, 차두리 전 오상과 감독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죠. 차두리 전 감독이 독일어에 능통하고 또 클린스만 감독하고 월드컵 기간 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TSG라고 피파에서 운영하는 월드컵 기술 분석 위원이었는데 그 아르센 벵거 감독이 위원장이었던 거기에 이제 차두리 전 감독과 함께 소속이 돼서 함께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뭐 친분도 있고 뭐 예전부터 좀 아는 사이였다고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감독으로는 차두리 감독이 선임이 되고 이제 해외에서 국내 코치로는 해외에서 누가 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좀 있는데 어쨌든 코칭 스태프 구성이 그 어떤 감독 때보다 중요한 그런 감독 선임이 이번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려의 목소리만 제가 너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대각선 연구소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4년 월드컵을 떠올리시면서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 그때 정말 멋진 발리슛을 넣었었죠. 우리를 상대로. 그때 그 모습을 또 떠올리고 또 2006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수석코치였던 레브 또 단장이었던 비어호프와 함께 클린스만 감독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 3두 체제로 독일 대표팀을 잘 이끌었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좀 좋은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얘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 전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 스태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두리 전 감독이 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 라인에 들어간다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축구인 출신들 가운데 가장 명석하고 사심이 없고 축구적으로 늘 축구에 파묻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어에도 능통하고요. 뮬러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하고도 이렇게 독일말로 다 소통이 가능한 이런 분들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거의 반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어떤 대한축구 사람들하고 소통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그래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선임됐잖아요. 선임됐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 일단 신뢰에 대한 우리가 신뢰라기보다는 기대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겠지, 달라졌겠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자, 아무튼 6번 이제 K리그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유럽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어떤 폼이나 기량을 보기보다는 일단 유럽에 속되어 있는 선수는 더 우위에 있는 선수. 그래서 미국 대표팀을 이끌 때에도 자국 리그에 잘하는 선수들보다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무조건 기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유럽 갔다가 온 선수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미국 대표팀 감독 시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MLS를 좀 인정하지 않는 대표팀 감독인데 자국 리그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팀 감독이었던 것이 미국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에 왔을 때에도 K리그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처럼 이 팀에 필요한 선수라면 그 선수가 어디에 뛰고 있든 뭐 실질적으로 경기에 잘 안 나고 있든 이걸 중시하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상호 선수 우리 월드컵 본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나상호 선수가 유럽파 뭐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라든가 여러 어떤 그 해외에 있는 선수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벤투 감독은 많이 중용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독일 라인으로 구축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일단 전력강화위원장이 독일인인 유소년 전문가지만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뮬러 위원장이고 대표팀 감독에 또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식으로 구성이 되든 기본적으로 독일 쪽 라인이 많이 가동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누적이 되어서 퇴적이 되어서 쌓여 있는 그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클린스만 감독을 과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수 시절은 뭐 일단 지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떼놓고 보면 감독이 되고 나서 감독 처음 했을 때가 그 뭐랄까 전성기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반면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감독들의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 치치 감독, 뭐 베니트즈 감독, 여러 좋은 감독들의 이름이 영입이 됐지만 결국 한국으로 오는 모든 감독들은 과거에 히딩크 감독님도 그랬고 본인의 커리어가 약간 좀 위기일 때 한국에 와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좀 리바이브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는 이런 그림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 지도자 커리어가 사실상 거의 끊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헤르타 베를린 정말 짧게 맡았던 그 기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지금 감독 지휘봉을 잡는 게 사실상 6년 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의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는 우리가 기대를 좀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큰 돈 주네. 대표팀 뭐 아시아 대한민국 정도면은 다음 월드컵 무조건 나가는 거네. 이렇게 안이하게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잡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뭐 독일에서 조롱을 당하고 미국 사람들도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클린스만 자기 이름값을 되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감독으로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전술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감독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주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감독은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 인재들의 최대치를 끌어내느냐 이것도 감독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감독의 완전체지만 퍼거슨 감독 본인 자체가 전술적인 어떤 그런 그 트렌드와 전술을 모두 본인이 막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수석 코치를 굉장히 명민한 사람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은 좀 선수단을 잘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석 코치를 데리고 와서 그 수석 코치의 역량을 최대한 빼먹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모르겠습니다. 레브 2006년 월드컵 때의 성과가 레브 감독의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밑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이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그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이 짜는 계획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우리 대표팀에 와서 잘 발휘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자는 거죠. 예. 아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왔을 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프로팀 감독 잘린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냐. 히딩크 감독이 올 때도 국내 정말 그때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시지만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되든 박수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선임이 되는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허물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선임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선임이 된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분이 와서 초반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에 대해 지적된 문제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발한다거나 그래놓고 또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답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반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여지 없죠.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역대급 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견제 역할을 팬 여러분과 언론에서 해야겠지만 일단 선임이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약간 뱁새눈을 뜨더라도 그래 한번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은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너무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일단 3월 24일에 있는 콜롬비아전, 28일에 있는 우루과이전 이 두 경기 때 주의봉을 잡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일주일 사이에 코칭 스태프 구성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와서 이분이 어떤 태도 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팬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번에 제시님 2024년 1월 달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대표팀이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의견과 또 비판과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자, 아무튼 크리스만 감독이 공식 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 담아서 말씀 나눠봤습니다.